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페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3364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30일 11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좀 여러 차례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주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분석보다는 조금 기술 분석,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관련 회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네페스나 아니면은 제가 또 리뷰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또한 10% 상승하고 있고요. 테스나 그 다음에 뭐 LB세미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LB세미콘도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게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이렇게 세 종목을 맡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페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근데 사실 제가 리뷰를 안 했던 게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올해 1월 달, 올해 1월 달에 나왔었던 얘기였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바이오를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가 더 핫했던 올해 한 해는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뚫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LG전자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드디어 부활하는 드디어 가네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 네페스 아크 뭐 네페스까지 제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말고도 제가 이제 커버를 했던 게 뭐 FST라든지 또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해서 지금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SNS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FST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퍼 위에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종공전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이제 낱개로 잘라내서 포장하는 공정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페스아크, 이번에 신규 상장한 네페스아크를 통해서 테스나처럼 테스트 사업이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네페스라웨가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네페스아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핵심은 네페스라웨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펜아웃 레벨 패키지 F4PLP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그 외에도 사실 두 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네페스라는 기업에서 네페스라웨라는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F4PLP라는 기술에 주목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전 뭐 반도체 업종 내에서 뭐 일해본 적도 없고요. 뭐 특별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고 관심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정보 전달에만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보고 그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2016년도, 2016년도에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애플의 모바일 AP를 하고 있었어요. 2013년도까지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근데 2014년도에 TSMC가 끼어들어왔죠. 그러면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삼성전자랑 TSMC가 같이 아이폰의 모바일 AP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는 TSMC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TSMC는 대만의 이제 그 팹리스 기업이죠. 가장 유명한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제끼고 물량을 독점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하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수주하게 되면서 현재 TSMC가 삼성전자의 10총을
앞서갔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전자 다시 이제 1등으로 복귀하긴 했는데 어쨌든 TSMC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만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어떤 기술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밀어내게 되었는데 그 기술 자체가 FOPLP라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가격이 줄어들고 칩이 약간 더 작아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앞전 기술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5G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이 되고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통합 기능이 더 요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입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팬아웃 방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고급화와 안정된 성능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 FOPLP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페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기술을 지금 패키징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WLP가 이제 원래는 WLP라는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FOPL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구슬 같은 게 있죠. 네, 구슬 같은 걸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를 FOP 팬아웃 WLP로 이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구슬들 같은 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반도체에서 보여줄 수 있고 이걸 조그만한 거를 이제 볼이라고 합니다. 네, 출력 단자의 역할을 하는데 팬아웃 WLP에서는 이 사이즈가 이 정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FOPLP에서는 더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출력 단자가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패널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아는 보통은 예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은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원반 안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 안에 칩이 하나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두 개 이걸 잘라내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이 꼬다리 부분 있죠. 이 꼬다리 부분이 남아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이 펜을 이제는 원반이 아닌 네모나게 만들어서 꼬다리 같은 게 남지 않고 잘 잘라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네페스라는 기업이고 그 네페스 안에 네페스라웨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그걸 또 네페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좀 리뷰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틈틈이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올해는 좀 관심을 많이 못 받으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었던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늘 거래 대금이 그래도 많이 터지네요. 오늘 한 1,550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 뭐 아직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추세를 돌파가 나왔죠. 최근에 추세는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되돌림까지 줬습니다. 추세를 그 여러 차례 좀 돌파하지 못했던 추세가 있었는데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하루 이틀 쉬어가다가 드디어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2020년 3월달 2020년 3월달부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페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횡보를 오래 했을 뿐이지 그 가격 방어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여기를 박스권 정도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변동성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는 좋았을 법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추세를 먹기에는 아직 많이 늦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만약에 눈치를 좀 빨리 채고 여러분들께 괜찮은 기업이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더라면은 뭐 조금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텐데 정보도 받아보시는 분들도 판단하고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았겠는데 이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려오면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볼 만한 자리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 오늘 어떻게 종가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주봉이랑 월봉이 또 완성이 되죠. 와 진짜 좋았네요. 네,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주봉상 이런 구간들을 완벽하게 다 돌파가 만약에 종가상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은 네페스에도 좀 주목을 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페스란 기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네페스에 대해서 가장 메이저 레벨은 한 36,000원대가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줄지. 준다라고 하면 사볼 만한 가격대는 36,000원 자리가 있다. 36,000원? 맞겠죠?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추세가 나왔습니다. 네, 2019년도 7월달 이후로 추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크게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12월 23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2,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70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